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장이나 여러 가지 팻말에 보면은 우리 무궁화가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나 가정에 피어 있는 무궁화는 우리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해봅니다. 부산 11시에 만납시다. 오늘의 시간에는 무궁화 보급에 힘써온 동천고등학교 이태길 교장을 초대해서 무궁화와 그 보급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이태길 교장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동래상고 윤용흠 교장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광안여중의 박태신 교장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무궁화 선양회 하준섭 사무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연여상의 배도식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연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미영 양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동천고등학교에 계시지만 대연여상에 계실 때부터 학교에 무궁화를 심고 또 부근 주민들에게도 무궁화를 보급해 오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보급하셨습니까? 학교에 심은 것만 해도 한 1,200~300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들 가정이 말이죠. 매년 애들 한 사람 앞에 한두 번씩 나눠줬으니까 네. 그게 5년 동안 개소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한 10,000번은 넘을 것이고 네. 또 이제 학교에서 묘목을 이제 길러가지고 네. 대연동을 위시해서 그 근방에 인근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것도 아마 10,000번은 넘었을 겁니다. 네. 총 한 2~3만 번은 보급을 한 셈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유독 그 무궁화를 심고 보급하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하고 무궁화하고의 만남이라고 할까. 네. 이런 연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그때는 모두 들어갔거든요. 네. 저보다 1년 선배인 이종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입사하고 난 지 며칠 안 되는데 저보고 이제 조용하게 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첫 국어 수업, 그때는 많이 조선어 한문 시간이죠. 네. 그때 김명기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첫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순서대로 출석 순서대로 불러 내려가시면서 이종근이라는 학생 앞에 딱 부르시더니 그 종근이 불러내더랍니다. 네. 너 이름 누가 지었느냐? 글쎄 저 할아버님 지으시겠죠.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시고 그래 출석 부르기 이제 마치시고 난 뒤에 그냥 수업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왜 유독 종근이만 저렇게 불러내서 누가 지었느냐 묻겠느냐. 거기에 종자가 시종자, 식물종자하고 네. 근자가 그게 무궁화 근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이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니 이런 걸 그때 당시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이신전심으로 나라 꽃이 무궁하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또 그 기숙사에 여러 가지 당시에 우리 민족 의식 관계 이런 걸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재학 당시에도 우리가 무슨 책자를 낸다든지 할 때는 무궁화를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연여상고등학교라는 걸 처음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무궁화를 심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학생들이라는 건 남성들보다 오히려 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꽃 가운데도 무궁화, 나라 꽃을 갖고 오면은 애들한테 나라 사랑의 생각도 깊게 해주려니까. 네. 또 한편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여성들의 심성을 곱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무궁화를 학교에도 심고 또 일반에도 보급을 해본 겁니다. 네. 종묘는 어디서 구해 오셨습니까? 종묘는 대체로 김해 등지에 가니까 그게 무궁화 묘목을 파는 데도 있고요. 네. 또 부산시에서 해마다 거저주기도 하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가면은
그 부산의 그 시립 모표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무궁화를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분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학생들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데 학생들은요, 애들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입학을 하면은 두 사람이 이 나무 하나를 이제 그 요건 내 나무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네. 그 편말을 붙여줍니다. 네. 그러면 거기 뭐 시비 또 제초 또 구충 이런 걸 걔들이 전부 다 체험을 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 뭐 이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뭐 무궁화의 여러 가지 관계를 기록을 하고 이러더만요. 네. 근데 주민들의 호응은 아마 이 동해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대체로 뭐 동해에서 고맙다 그런 얘기고 주민들한테는 직접 뭐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이런 건 별로 못 당해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주 아름다운 무궁화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우리 소녀들의 그 모습이 참 그 아름답군요. 1981년에 무궁화 가꾸기로 대현 여성이 새마을 우수학교로 지정이 됐죠. 예. 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습니다. 그 이제 어려운 일이 뭐 크게 어려운 일이 뭐 점은 없었는데 네. 난 그 학교에 우리가 동산도 만들고 운동장에 코너도 만들고 진입로에 라인도 만들고 네. 이랬는데 거기 토질이 주로 황토질이 돼가지고 걸음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돼요. 그게. 네. 그래서 막 거기에 적절한 시비도 하긴 했습니다만 막 그런 애로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흔히들 무궁화를 갖고 오려면 그 진딧물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네, 얘기가 그렇다고 있는데 얘기 많이 하대요. 그 진딧물은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네. 이 4월 달에 이제 순인들이 모두 잎이 돋아오를 때 그때 달라드는 게 제일 겁이 나요. 네. 그때는 뭐 노예 같은 거 적절하게 이렇게 살포하면은 곧 그거 없어지는데 단 한 번 제가 그게 우리가 이제 시범 학교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방심을 했거든요. 네. 네. 고색이 동산에 있는 걸 뭐 자벌레라고 해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습니다. 네. 그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런 들 많이 식욕이 왕성해요. 워낙. 아. 그래서 한 점 참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뭐 학생들이 모두 그 호응을 네, 해주니까 네. 선생님들도 열심히 호응을 해주시니까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네. 예. 저 배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궁화 가꾸기가 학생들에게 그 끼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무궁화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 계례 사랑하고 직결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교 학생들은 이 애족심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꾸음으로 해서 무궁화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라든지 자료도 많이 모으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지런히 가꾸다 보니까 금명성도 생기고 또 이 무궁화를 가꾸므로 해서 이 여고생들이 그 아름다운 심성 네. 이런 것도 많이 그 함양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겠군요. 예. 네. 지금은 그 무궁화 자료를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범 학교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때까지 없었던 그 첫째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 자료 이걸 우리가 지금 한 500점 찍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화면에 잠시 보이더군요. 이 사진 자료를 찍느라고 우리 본교 이 사진도 찍었지만은 구수동의 그 시립 모표장이라든지 네. 멀리는 그 강릉 오죽헌에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무궁화가 많습니다. 네. 대전에도 갔다 왔고 서울의 그 남산이라든지 창녕원에도 다녀왔더랬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방으로서는 남원의 그 강한루 공원에도 갔다 왔었고 전주의 그 덕진 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그 무궁화가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무궁화가 많다는 곳은 다 다녀와서 사진을 준비를 했었고 그때 슬라이드도 함께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무궁화 도안이 든 물건들 네. 그걸 쭉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 희장 그에 보면은 그렇죠. 무궁화가 안 들어 있습니까? 네. 뭐 그건 실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사진을 찍어 왔다든지 대통령의 그 표정장 같은 데도 도안이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주민등록증 구주민등록증에 보면 도안이 선명하게 무궁화가 나와 있는데 네. 요즘 쓰는 주민등록증은 좀 잘 보아야 나타납니다. 네. 희미하게 그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화폐에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1원짜리에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고 옛날 화폐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표라든지 각종 도안, 상표, 기, 그다음에 하랑담배, 담배값에도 네. 무궁화 도안이 들어가 있고 군인들의 그 모자나 계급장, 그다음에 그 무궁화 도안이 든 단추 같은 거 네. 이런 걸 종류로 하면 한 30여 종이고 물건은 100여 종이 됩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 쭉 나온 걸 그 본교에 있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네. 있는 것들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영 양이 옆에 계시는데 조미영 양, 네, 조양이 갖고 있는 무궁화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제가 가꾸고 있는 무궁화의 종류는 새하늘로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입니다. 하얀 색깔. 네. 하얀색이 참 많더군요, 무궁화가. 네, 무궁화를 가꾸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시고 계십니까? 네, 처음에는 다른 꽃들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키웠었는데 가꾸다 보니까 애착이 가고 또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애착이 가고 다른 어떤 꽃들보다도 아름답게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애착이 많이 가는군요. 네, 그런 중에 네. 자연히 민족 주체의식과 애국심이 싹트게 되었고 무궁화에 담긴 민족의 열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무궁화 선양회 그 하준섭 사무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에는 무궁화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에 무궁화 선양회가 그 창립되기는 78년도에 창립이 된 것으로 네. 압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 선양회는 80년도 창립되었습니다. 네. 그 창립 이후에 저희들이 그 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보급을 했는데 서울 선양회 그 보급한 그 숫자와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급한 숫자를 보게 되면 네. 1년에 한 1,000만 번 정도가 보급이 대단하군요.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약 한 5천만 번 이상이 아마 전국 각지의 무궁화가 화려하게 피어 있다고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강산에 전부 무궁화로 덮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참 무궁화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 무궁화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무궁화 종류는 세계적으로는 한 600종이 되고 지금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것이 60종인데 지금 저희 부산에 무궁화 가지고 있는 그 종류가 한 40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요 무궁화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배달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배달의 배달입니다. 저것은 그 꽃잎과 꽃심이 순백색이 그 특색입니다. 네, 아주 하얗고. 홍순입니다. 네. 아사달게 홍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건 꽃술이 조금 다르네요. 예, 저거는 그 계량종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군요, 정말 참. 저는 히투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예, 예. 네. 네, 히투를 지금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 어떻게 용어가 조금 우리 귀에는 좀 서운데요? 예, 이거 무궁화는 그 세계 각국에 예. 자생되고 있는 꽃입니다. 네. 일편 단심이 되겠습니다. 단심계입니다. 이 단심계는 그 우리 반만년 역사를 그 지켜온 그 민족의 그 뜨거운 민족 혼의 그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편 단심에 이어서 이제 예, 서더 찰슨 브랜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것도 역시 계량종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무궁화는 우리의 꽃이라서 우리의 말밖에 없는 줄 알았었는데 저희는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자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 그렇군요. 학명을 네. 붙인 겁니다. 네, 인보라를 지금 보고 예, 계십니다. 인보랍니다. 그것도 단신계에 속하겠습니다. 네. 예, 인보라는 그 꽃잎과 꽃심이 온통 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색이라. 아까 시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같은 단신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백화립이군요. 백화립, 네. 또 베달리아 되겠습니다. 그 베달리아는 그 꽃잎하고 꽃심이 온통 그 순백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이 꽃잎들이 좀 흩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스나부요. 스나브, 예, 이것도 계량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그 베달리아에 속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대개 다 비슷한가요? 예, 네. 조금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요 꽃잎이 좀 커 보이는데요. 예, 네. 아주 참 그 색깔이. 네. 아우 저런 색깔도 이것이 있었군요. 또. 아사달입니다. 네. 이 아사달은 우리 그 무영탑에 얽힌 아사녀와 그 석공의 그 애달픈 그 전설을 담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저게 많이 보급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아사달은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네. 홍순하고 아사달이 있습니다만 별로 네.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태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샘계에 속하는 꽃입니다. 네, 저런 거는 우리가 보면은 아 저건 무궁화다 이렇게 금세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아사달 같은 거는 무궁화라고 판정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 것 같습니다. 네. 아, 신태양에 이어서 이제 파랑새가 나오는군요. 예, 파랑새 단심계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이 특징은 흰바탕에 꽃심 중앙 부분이 아주 붉게 타오르는 네.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란 꽃술에다가 예, 네, 보랏빛이 좀 나는군요 예, 꽃잎이.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이게 종류도 많습니다. 지금 예, 18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11번째가 나왔는데 예, 화랑이 지금 되겠습니다. 화랑이라는 게 예. 12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단심계 그 대표적인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흰바탕에 아주 그 꽃심 부분이 아주 붉게 이렇게 정열적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 네, 끝부분은 이렇게 꽃잎이 참도 이렇게 예. 코스모스처럼 예, 예, 조금 그게 좀 특색이죠. 꽃 특색이군요. 예, 단심계는 거의 비슷한데 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화랑입니다. 다음 루시. 예, 이건 격꽃인데 계량종에 속하는 네, 저런 것도 있군요. 정말 참 네. 우리 무궁화가요. 장미와 비슷하죠. 네, 장미 그 밑에 가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아, 참 루시요. 여러분들 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시, 저게 무궁화입니다. 자, 다음에 샛빛. 네, 예, 이건 역시 그 단심계에 속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샛빛인데 14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꽃바탕이 연한 그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예. 꽃이 아주 붉게 타오르는 아, 꽃입니다. 색깔들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전부 차이가 나는군요. 예, 네, 그럼 한빛. 한빛입니다. 예, 이것도 단심계에 속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그 꽃잎은 그 흰색이고 흰 바탕에 꽃인 부분이 아주 붉게 타오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다른 꽃하고 좀 다르게 네. 꽃잎이 조금 이래 뽀쪽뽀쪽 이렇게 네, 피어 있는 그렇군요. 것이 특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지금 보시는 게 한빛이었고 이제 예, 산천여라는 게 산천. 나오네요. 아, 아주 참 재미난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저건 어디서 붙인 겁니까? 저 꽃은 우리 그 저 서울에서 예. 그 학자들이 그 학명을 이래. 오래된 겁니까? 산천여라는 저런 무궁화가? 저 역시 그 재래종이 아니고 네. 계량종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새아침이 새아침. 등장했습니다. 예. 이건 역시 그 단심계의 대표적인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평화. 참 그 무궁화도 다양합니다. 저런 걸 보고 저 무궁화다 그러고 금세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아주 장묘단도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네, 요즘 뭐 보면은 마산이나 진주 가는데 국도변에 그 하얀 무궁화들 많이 볼 수 있는데 너무 종류가 피어 있는 꽃들이 단조로워요. 네. 지금 18가지 종류들이 섞여서 이렇게 피어 있다면 뭐 대단하겠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선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종류만이 아니고 네. 아주 다양한 종류를 그 길가나 공원 등에 이렇게 심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라꽃으로서의 그 무궁화의 특징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런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참 너무 아름답군요. 아름답죠. 네. 그 첫째 들 수 있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이른 아침부터서 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일 새롭게 핀다 그게. 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그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매일 풍성하게 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침부터 핀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근면성, 네. 또 매일 새롭게 핀다는 건 우리 그 진치성, 막 이런 게 얘기되지겠고, 그 다음에 이게 무궁화는 7월 초순서부터 10월 중순까지 100여일을 계속해서 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한 번 핀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핀 거는 지고. 아침에 핀 게 저녁에 지고. 되면 집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또 피어오릅니다. 아. 그게 한 송이 두 송이가 피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봉우리에서. 보시다시피 푸짐하게 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바탕이 있는데 빛깔의 바탕이 있는데 네. 심은 이게 주로 빨갛거든요. 네. 속에 우리 일편단심을 간직하고 네, 정렬. 이런 얘기. 막 이게 정체적으로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다. 네. 또 이게 하나 더 들 것은 꽃잎이 되게 이 5잎인데 네. 여기 필 때는 이렇게 한몫 피고 네. 질 때도 같이 이렇게 오므려듭니다. 네. 그래서 오후 되면 그게 통꽃이 돼가지고 네. 오후 되면 밑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5꽃잎이 협동해서 네. 필 때나 질 때나 꽃잎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참. 내처럼 막 그런 특징들을 들 수 있죠. 네. 옛 문헌에 나타난 그 무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무궁화 근자 얘기한 데 했습니다. 네. 이제 나무변에 근신한다는 근자의 몸 한자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근화향이다, 무궁화 나라다, 네. 무궁화가 많이 피는 나라다 이런 것은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전에 7, 800년 됐죠. 중국의 진나라, 네. 예. 진나라 가지고 진나라. 거기에 그 산해 경에 보면은 군자의 나라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데 이 지방에는 우리나라를 군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방이 천리나 되는데 목근화가 많다. 목근화라는 게 내가 이 무궁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이게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피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와서는 우리나라 그 외교 문서, 그때 외교를 하면 주로 중국 아닙니까? 네. 외교 문서에도 우리나라의 자칭을 근화향이다. 네. 이렇게 몇 군데 근문헌이 나옵니다. 나오고 2조 초부터는 이게 이제 가령 옛날에 의사화, 과거에 급제를 하면 네. 의사화를 안 내립니까? 네. 그것도 역시 무궁화 도안이었다고 그러고, 네. 지금 이제 최근의 문헌으로 따지면은 이 황성신보를 창간하신 남궁옥 선생, 네. 예. 그분이 대한제국 말년에 칠곡 부사로 계실 때 이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한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그것은 193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동아일보에서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 이런 하는 게 기사, 지금도 온 35년에 동아일보 고날짜에 찾으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궁화를 정말 우리와 가까운 꽃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거기에 받침이 돼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정에는 별 무궁화 꽃이 안 피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 KBS 라디오에서 네. 갑작스레 좀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더니 예부장한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인데 무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런 애들이 이 생방송을 이렇게 저도 같이 거들어서 대담을 했는데 네. 그래 그건 어린이들이 묻기를
선생님이 이게 무궁화는 별로 그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던데요. 이렇게 발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라디오는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근데 그 어린이들 보고, 무궁화를 언제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본 적도 없는 어린이들이 무궁화는 별로 아름다운 꽃이 아니더라는 그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네. 만약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한 건데, 그 이제 부모들 기성세대들도 무궁화를 가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죠. 네. 예, 무궁화를 이제 가꿔 보면은 아까 뭐 한 대로 참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우는데, 뭐 그런 얘기고 또 뭐 진딧물이 많이 묻어서 막 추졌다 이런 얘기하고 그것도 안 갖고 본 사람 얘기인데, 첫째는 제가 이 생각할 때 무궁화를 많이 보급을 하려면은 우리들의 그 의식 구조를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네. 제 나라 것 소중한 줄 모르고 그저 외국계를 하면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이래서 우리나라 주체성이 딱 이 둘이 서가지고 우리나라 꽃을 좀 갖고 오보자.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빠뜨렸는데 무궁화가 제일 아름답기는요 새벽에 피니까 네. 그때 그 이슬을 머금고 있을 동안 네. 한 9시, 8시, 9시 요즘 같으면 한 10시경까지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꽃 대표 아름다운 뭐 장미꽃, 찔리꽃 이걸 떼는데 네. 장미꽃도 피어서 가장 아름답게 느낄 때는 30분 내지 1시간이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무궁화는 매일같이 아름다운 푸짐한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네. 선생님은 대구 사범학교 재학때 항일 학생 운동을 하셨죠? 예, 예. 네. 4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셨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당시 비밀기관지로 발간한 반딧불의 속표지에도 무궁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서요?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궁화와 상당히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 대구 사범학교 항일 학생 운동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제가 그게 이제 그 사범학교를 들어간 게 1936년인데요. 네. 들어가자마자 이 학교 분위기, 기숙사 분위기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저도 화면에 나오는데 네. 또 안에 속표지가 좀 무궁화여서는 잘 안 되는데 네. 저 반딧불이라는 게 그 책 표지고 네. 그 다음에 속표지에 저 무궁화 도안이 나옵니다. 아, 그 네. 무궁화 도안 안에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가 나옵니다. 네네. 저기 보면 연호도 전부 다 개천 4,200 몇 년 해가지고 전부 다 단기로 나오고요. 네네. 저희들 다닐 때 그 비밀 기관지였습니다. 저희도 손수 아주 귀한 거군요. 만들고 저게 지금 딱 한 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합니다. 옥서한 동지의 미망인 부인이 외정 때 저게 이 땅 속에 네. 파묻어 놨다가 해방 후 찾아낸 그런 책 딱 한 건 남아 있습니다. 네. 저 책은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좀 외람도 이래서 안 되겠다. 외정하에서 말이지. 뭔가 우리 걸 찾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가령 우리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책들을 참 몰래 구해가지고 그런 윤독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 가지고 이 항일 운동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그 4학년 때부터죠. 이제 1939년서부터 비밀 겹살 조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학 시절에는 시절에 이제 학생들한테 민족의식 함양이라든지 항일 운동을 어떻게 벌리기라든지 그런데 그때 하나고 조금 뭐 한 거 저희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동기생 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때 그런 걸 젊은 학생들이 추측을 했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모여 앉아서 모두 이야기가 된 것은 멀지 않아서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지금 현재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이리 되면은 이 서구 열강하고의 세력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막강한 서구의 전력에 일본이 당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일본은 망한다. 일본이 망하면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립이 되는 게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이걸 전개를 하다가 졸업 후에는 이제
직접 교단에 서니까 애들 또는 이제 이 학부모들 통해서 저걸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뭐 참 비밀운동을 네.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41년 7월 달부터 총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때 검거된 대구 사범학교 재학생들, 졸업생들, 선생들, 또 학부모들 한 200여 명이 검거가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기소가 된 것이 36명.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나중에 그 뭐 기소유예가 되고 남저지 35사람들이 2년 반에서 7년까지 그 형을 받았죠. 대부분 다 해방 때부터 풀려 나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해무소 안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붙들려 들어가지고 5사람이나 35 가운데 35명 가운데 네. 5사람은 옥살을 하고 네. 아마 그런 사건이 외정 때 그 가지고 그 외정들의 강력한 그 보도 관제에 의해서 이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네.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은 그 당시로 봐서 일제 말년이거든요. 네. 상당히 큰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네. 교육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는데 그것이 지금 한 40년가량 되죠? 그렇죠. 네. 교육자로서 생각하시는 학생의 참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학생들의 참모습 한마디로 참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저 공부를 시켜야만 하는 경향이 짙다. 네.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이게 참 능률도 올라가고 재미도 있고 이러는 건데 요즘 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요즘 이제 인문계로 옮겼는데 애들 이런 거 즐길 얘기가 아이고 이제 좀 공부 좀 해줄까. 공부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그거 좀 해줄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능률이 올라갈 리가 없고 꾸준하게 할 수가 없는 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들아 공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아무리 입시 공부든 취업 시험을 대비하는 게거든 혹은 자기 전공 분야건 교양 관계든 간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해야 능률을 올린다. 이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 애들이 그는 막 사회적인 풍토도 돼야 되고 또는 그 학부모들의 그렇죠. 특성도 돼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면 애들은 일단은 받아들이면 받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되지는 실정이 돼서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에게 이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제가 이 강조하는 건요. 요즘 애들이 이제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니 유치원 때서부터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령 애들 꾸짖을 때, 겨울 피울 때 그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냐 그러면 내 이놈 그래가지고 인류학교 가겠느냐, 명문 대학에 들어가겠느냐.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부모들 얘기,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점수 따는 얘기입니다. 점수 따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 점수 따기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먼저 사람 되기 교육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죠. 제가 어디 그런 글을 하나 썼더니 이게 제달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람이 되어야 점수도 많이 딴다. 애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집단의 소속이 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단이나 사회 속에 가장 우리에게 강력히 그 작용하는 이 집단이 국가라는 집단 아닙니까? 국가가 제대로 참 융성해야
우리도 뭐 따라서 잘 살게 생기는데 네. 그 점은 항상 그 나라 사랑 쪽으로 네. 그렇게 이 애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참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기 동천고등학교 네. 이 잔디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훌륭한 네. 잔디밭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한참 그 학생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점심시간에 어쩌다 네. 보면 평소에 이제 이 잔디밭에 애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네. 그 이제 그 점심시간에 애들 조금 한가할 때 네. 주로 1, 2학년입니다. 3학년은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려도 없고 네. 점심시간에도 아, 참 정말 얼마나 그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쟤들이 1학년이요. 네. 1학년 애들하고 점심시간에 애들 그 모아놓고 뭐 좀 저 뭐 얘기하는 거죠. 네, 저렇게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애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겠습니다. 아주 그 참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네 상고 전 교장 선생님이셨던 윤영홈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윤 선생님은 이제 이 대길 교장 선생님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 76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네. 교장 자격 강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태길 교장 선생님하고 네. 저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네. 며칠간인데요? 두 달 동안을 2달 동안. 네. 같이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강습을 받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 기회에 우리가 서로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기회가 됐었군요. 제가 그 네. 이태길 교장 선생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선구자적 그런 참 그 마음으로서 이렇게 무궁화를 보급하기 시작한 분이고 또 사범학교 당시에 청년 시절에 벌써 항일 투쟁을 해서 옥고를 치른 그런 애국자이십니다. 근데 제가 느낄 수 있는 인간성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보건대는 외유내강하신 성실 근면한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교장님은 매우 가정적으로나 공직 생활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계셨습니다. 대연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서 첫 부임을 했는데 학교 아직 모든 조직과 운영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강습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집안일 돕고 학교일 보고 네. 또 일요일 날 저녁이면 다시 상경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 네. 일신양력의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네. 그때도 나이 연만하신 그 분이 참으로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시면서도 조금도 한 시간도 그 강습에 늦거나 결강을 하시거나 자기 맡으신 책임을 돌보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어른이 그 당시에 그 강습생으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분임 토의의 그 분임장으로 네.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 토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 자료 준비라든가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쭉 다 겪어 나가시면서도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하셨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주일에 두서너 편의 그 레포트를 써내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써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만 4시에 일어나서 그 레포트를 쓰는데 그 모범적인 레포트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자주 시험을 치러가지고 나중에는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는데 네. 성적이 가장 우수한 네. 250명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네. 12명인가 13명인가 이렇게 표창을 받는데 우수한 성적이라고 해서 그 연수원장의 표창장을 받은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참 외유 내강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강인함을 제가 거기서 엿볼 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그 마다드님을 지금은 이제 훌륭한 그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그 마다드님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그 역시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중복이 됐습니다. 이게 강습 중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늘 토요일 날 내려가셨다 일을 보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웃 동료들에게 조금 더 그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드님을 장가 보낸다는 일을 전혀 저 같이 있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참 그런 알뜰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은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태길 교장 선생님의 면모를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아주 명구스러운. 박 교장 선생님은 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외솔의 회원이시죠? 예, 그 네. 이설의 회장을 이 회장님이 이설의 회장으로 상대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언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말을 바르게 곱게 쓰는 것도 나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른말 고운말을 위한 외솔의 그 활동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교장 선생님하고도 또 관계가 많은데. 네, 그 외솔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외솔 재현배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네. 그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 우리 글을 사랑하는 그런 토론회도 하고 또 글짓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렇게 교육자의 입장에서 또 외솔의 같은 회원의 입장에서 같이 접촉을 하면서 평소에 어떤 걸 느끼고 계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태길 선생님하고는 이제 가까운 그 학교에 교장으로 있고 네. 또 자주 우리 교장들끼리 그 자체 연수회 때도 나와서 강사도 이제 우리가 모시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제가 존경하는 분을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 또 우리 이 고전을 팍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갈 때 보면은 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꼭 그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장님 같은 분을 좀 본받아야 안 되겠느냐. 항상 이 스스로 배우는데 정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네. 늘 존경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도 덕다행한 일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신다는데 그러니까 고전 한문 고전을 주로 우리 말로 구격을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의 고전에 나타난 조상의 그 생활상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 이제 우리가 한문 고전 그러면 고려 때서부터 조선 왕조 마류까지 이렇게 또 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과거 분들 말이죠. 물론 그 고려 때 되면은 현실 도피 사상, 도교적인 신성 사상 이런 것도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우리의 선대들은 뭔가 이 명분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또 절이 인간으로서 그 밟을 도리에 어긋난 일을 안 하도록 이렇게 참 그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 물론 네. 옛날 사람들 가운데도 부유라 그래가지고 이 썩을 붙자 부유 그런 좋지 않은 선비도 없잖아. 있은 건 또 사실이지만은 네.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문 고전 그러면은 너무 그 공론에 치우치고 또 그게 현실 유리적인 그런 면이 많고 이렇지만은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강조할 게 뭐냐면 옛날 분들의 선비 정신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이어받아야 되겠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이루옥 선생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참 굳이 100번이나 이렇게 사퇴를 하겠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 선조 임금의 이 제약을 받습니다. 네. 받을 때 동료국의 유몽학인가 하는 이 동료가 물론 조정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신과 같은 유능한 분이 좀 지조를 약간 굽힌다든지 이 시류에 조금 이렇게 맞추면 될 텐데 굳이 떠나가는 당신은 마음이 개운하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이 조정을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럼 조정 누가 지키고 나라 누가 다스려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루고 선생님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글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위로는 삼정성서부터 아래로는 참봉 이리까지. 참봉은 그 제일 말단 아닙니까? 종국품 이리까지 자기 이 소신대로 못할 경우 또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다 나는 하시라도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다. 네. 물러나겠다. 네. 이런 전부 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나라 다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옛날 분들은 선비정신이라는 게 은퇴할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가서 네. 깨끗하게 물러나갈 뿐만 아니고 그때서부터 공부하기도 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거든요. 또 그런 일반 참 국민들 대중들도 그런 분들을 존경을 했는데 그런 그 선비 정신을 현대에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분들은 무슨 물론 그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부에 뭐 연예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참된 선비는 모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다 우대를 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뵙기에도 건강이 상당히 좋으신데 뭐 건강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저는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못 돼도 의도적으로 이게 하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것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뭐 남들 같이 산보도 할 여가도 없고요. 뭐 산책도 할 여가도 없고 뭐 이런데 그저 그날 되도록 겨울 안 피우고 네.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하는 게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무궁화와 함께 살아온 교육자 이태길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무궁화에 얽힌 인생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KBS 제1텔레비전 네, 너 둘이서 예전에 내한테 써달라고 했던 우리 가훈이거든. 네. 한번 읽어봐 둘이서 시작. 즐거운 우리 집, 사랑 공경으로 어우러지는 집, 배움 가르침에 쉼 없는 사람. 잘 읽었어. 아직 발음도 똑똑한데. 그런데 이게 어우러진다는 건 말이야. 잘 단합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 네. 집안 사람들은 항상 사랑과 공경으로 다 합쳐져야 되고, 사람은 누구든지 말이야. 항상 쉬지 않고 배우고 또 가르칠 기회가 되면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네. 그것도 알아듣겠어. 예. 아주 발음이 똑똑해서 좋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할아버지하고 두 손자분들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훈을 진작부터 내가 하나 뭐 써본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부탁을 해서 네. 내가 어제 학교에서 하나 써가지고 왔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참 뜻도 좋고 애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예, 써주셨는데요. 순우리말로 했어요. 예. 예. 이름 뭐예요? 동규. 아, 동규 할아버지가 써주신 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크면 훌륭한 사람 되겠죠?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애들이 무궁화 할아버지 집 간다 막 그러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제 근무하는 학교마다 무궁화를 많이 심어갖고 네. 그 이제 애들 이제 꽃을 가꾸게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애들에게 심성을 도야를 하고 네. 또 거기 이제 쭉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해마다 이제 이 무궁화 묘목을 심어갖고 그걸 학부모들한테나 또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아마 수만 번 이 보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아주 뜻 있는 좋은 일을 하셨군요. 예, 예. 좋은 별명을 얻으셨네요. 예. 지금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뭐 오늘 맛있는 음식 만듭니까? 오늘 마침 이게 손주 녀석들이 온다고 그러지.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지. 네. 제가 저 집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그 어른들 때부터 저희 집에 잘 만들어 먹는 이 떡국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우리 집안에서는 산떡국이라는데 네. 표준어로서는 그게 장떡국이에요. 네. 이제 그게 나중에 저기 한번 먹어가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왜 산다 또는 그 향이다 하는 게 나중에 알아질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까? 오늘 할머니 산떡국 솜씨를 좀 저희가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네. 예. 새알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 산떡국이 새알이 들어가는 음식인가 봐요? 네. 이제 산떡국이 모두 우리 옛날에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거 많이 참 드시고 해서 이거 많이 참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떡국을 오늘 참 미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하마입니다. 네. 하마이고 선생님도 우리 영감님도 하마이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식성이 내하고 똑같아요. 같아서 이거 참 어른들 계실 때도 이 산떡국을 가끔 자주 끓이고 또 지금도 우리 간혹 참 이 별미 삼아 끓여 먹습니다. 네. 같은 고향 분끼리 만나셨고 또 고향 음식이니까 이 음식 만드시는 법은 시어머님한테 배우시기 전부터도 아셨겠어요? 네, 친정 어머니가 이것도 하시고 네. 또 시대에 관계는 시어머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참 옛날에는 떡국을 먹으려고 하면은 참 떡국 하기에 힘이 들어서 산떡국 이거 이제 찹쌀로 담가가지고 쌀을 담가가지고 이게 이제 막 절구도 찡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 드시기 때문에 쉽사리 이거로 참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이 이제 싸늘해지고 하니까 이런 따뜻한 떡국이 정말 제철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며느님 옆에서 어머님 거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어머님하고 음식 자주 만드세요? 네, 저희들 가까이 또 지내고 있고 이러니까 네. 시간 있으면 자주 하고 또 떡국은 겨울에는 잘 쉬지 않으니까 항상 준비해놓고 몸살기가 있거나 아니면 시원한 국물이 아쉬울 때는 파는 떡국은 좀 즐겨서 네. 부모님께서 못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간 나면 이런 떡국을 같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리고 그럽니다. 네. 시집 맨 처음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산떡국 맛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저희 이제 처음 시집 와서 이 산떡국 먹었을 때 이제 감기 기운이 이제 좀 심할 때는 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끓여서 한 그릇 들여주실 때 처음 그 맛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세요. 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 산떡국 끓이려면은 천만지 쌀을 매살하고 찹쌀하고 섞어서 불입니다. 매살은 네. 조금 작게 하고 찹쌀은 조금 많이 하고 이래가 불어가지고 이 끓는 물에다가 이 반죽을 합니다. 네. 요걸 매요 주물러야 돼. 네. 매 주물러야 되지. 매 안 주물면은 이 새알이 뽀사져요. 그래 매 딱 주물러가지고 요리 하면은. 그 물을 옛날에 이 어른들 할 때 이거 잘 못하다가 막 찬물로 많이 부어가지고 내가 혼난 인질이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이 반죽 딱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맞춤하는 게 정말 예. 솜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래 만들어가고 이제 끓는 물에 네, 뭐 끓인 물을 미리 올려놨다가 이제 만들면서 바로바로 넣어야 네. 되겠네요. 좀 열에 있는 네. 그 많이 했지만 닦고 물 따라서 동동동 떡으로 좀 집어요. 한 번에 요 간을 갖다가 딱 이 작물로 간을 맞춰서 끓여야 됩니다. 네. 그래 해야 되지. 열어놓고 져서 싸면 이 물이 툭툭해지면 안 돼. 네. 저 물을 덮어가지고 이제 동동 뜨면 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버떡 끓습니다. 네. 이제 약주 같은 거 드시고 네. 밥 식사 못 하실 때 이제 이런 거 이거 참 산떡국을 끼리 드리면 국물을
네. 국물을 마시고 참 속이 시원하다 그시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시골 살림살이 뭐 그런 거 만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막 멸치 우리 물에다가 막 장넣고 그 계란이나 하나 말이 참 풀고 이랬으면 끼리 나면 그것도 어찌 맛이 있던지 참 요즘은 뭐도 먹을 게 많고 이래서 그렇지 나는 우리 이거 좀 큰 뱀이 삼아 먹었지. 네, 그러셨어요. 예, 저기 지금 다 끓었을까요? 막 뚜껑이 들썩거리는데요. 동동 떴습니까? 네. 동동 떠네. 그 이제 누구 쪼그라 살 떠라. 내가 떠야 안 되겠나. 새알이 동글동글하게 참 이쁘네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살이 그런데 동글동글한데. 네. 옛날에 여기는 소고기. 네. 아, 위에다 소고기 고명을 조금 떠얹는군요. 넣고. 네. 여기는 손으로 집어야 돼. 손맛이 있으셔야죠. 들어가야죠. 손으로 집어였습니다. 옛날에 다 손으로 집어였어. 네. 어른들 앞에 아, 내렸어.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군요. 네. 벌써 옛날에 자시던 맛이 있는가. 옛날에 여기 우리는 나는 그 어릴 때 말이야. 네.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네. 이건 소화가 잘 돼요. 네. 어머니 정성이 들어서 건지 몰라도 우선 맛을 한번 봅시다. 옛날에 그 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하고 오늘 할머니 끓여주신 거하고 맛이 어떨까요? 이 작년에도 우리가 해 먹어봤는데 네. 그때 내가 투정을 좀 했거든. 네. 이게 무엇이 그 옛날 어머니 해주신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그렇게 투정을 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데. 그렇습니까? 오늘 특별히 정성이 더 들어갔나 봐요. 아마 그런 모양이지. 오늘 정성을 많이 썼거든 내가. 네. 동기도 한 맛을 봐. 중기도 맛을 한번 보고. 먹어봐요. 그렇지. 함자리 쫄깃한데야 알아. 새로 나온 미역국 다시다. 이젠 미역국도 10분이면 끓일 수 있게 됐어요. 보르네오 가구